안녕하세요. 오늘은 45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부분은 이제 제목이 화면 분할과 홈 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나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화면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홈 화면이라고 하는 거, 홈 화면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단말을 딱 실행하게 되면 처음 보이는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그 처음에 딱 뜨는 화면에 보면 그 화면 중간에 이렇게 뭐 날씨 위젯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젯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월페이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경에다가 이미지 같은 걸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월페이퍼 중에서도 라이브 월페이퍼라고 해서 그, 그 배경으로 추가된 것이 뭐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뭐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분할과 홈 화면에서 하게 되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언제 필요한 걸까요? 자, 여러분이 작은 화면을 쓸 때,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때, 그럴 때는 사실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3.0 허니콤 버전부터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큰 화면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화면을 쓰다 보니까 이 작은 화면일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작은 화면에서 쓰던 앱을 그대로 큰 화면으로 옮겨 놓고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려고 하면 메일 그 수신한 리스트가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수신한 리스트를 딱 눌러보면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잘 알죠? 그죠? 하나의 화면이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만들어 놓고 그 액티비티 간에 전환을 하는 거죠. 왜? 화면이 작으니까. 근데 큰 화면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왼쪽에 그 메일 수신 리스트가 있고 그걸 하나를 딱 누르면 그 상세 내용이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여주면 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면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내용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 화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만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미 XML 레이아웃에서 뷰를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으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서 계속 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뷰를 배치하는 방법,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 그 화면 자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왼쪽에 메일을 받았을 때 리스트, 오른쪽에 그 메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앱을 실제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큰 화면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트위터, 오른쪽에는 동영상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 같은 화면에 다른 영역을 분할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내용들이 보이는 거를 독립적으로 얘가 뭔가 확인을 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어떤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화면을 분할을 해서 각각이 별도의 액티비티로 하려고 하니까 각각의 액티비티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뷰가 아니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분할을 하고 이 프래그먼트가 일종의 이렇게 이제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화면을 각각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위젯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앱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경 화면 중에서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라이브 배경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이 프래그먼트 개념은 허니콤 버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니콤이라고 하는 버전이 그 대형 화면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처음부터 큰 화면을 고려하지 않고
작은 스마트폰 단말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화면에 맞게 안드로이드 OS 쪽을 막 수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허니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진저브레드라고 하는 버전까지 나왔던 그 스마트폰과 다른 형태로 OS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게 통합이 된 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죠. 그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허니콤 이후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 큰 화면 태블릿용이니까 내가 태블릿용 앱을 안 만들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을 쓸 때. 그건 뭐예요? 결국엔 허니콤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쓸 수 있게 작은 단말에서 쓸 수 있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전부 다 적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전부 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허니콤이라고 해서 태블릿용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소스를 본다면 거기에 프래그먼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여러분이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적어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해하려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는 그럼 뭐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앞부분에서. 근데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하고 액티비티를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놓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트에 추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화면이 액티비티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화면이 큰 화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화면을 나눠서 쓰고 싶어요. 근데 나눠서 쓰는 방법, 굳이 내가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뷰를 여러 개를 갖다가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뷰를 각각을 필요하면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자, 안드로이드는 뷰라고 하는 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이아웃 만들고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하면 사실상 못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중첩시킬 수도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내지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액티비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액티비티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면 on create가 호출된다.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기 전에 on resume 호출된다. 이게 메모리에서 없어질 때는 on destroy가 호출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뷰가 이런 액티비티 특성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뷰가 별개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그죠? 별개의 화면 구성 요소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용도로 해서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티비티가 하나의 화면이니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뷰가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뷰 대신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분리를 시켜 놓은 거니까, 분할을 한 거니까 그 분할을 한 것도 뷰의 특성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액티비티와 뷰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프래그먼트도 뷰 같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프래그먼트도 액티비티입니다 또는 액티비티 같은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프래그먼트가 나온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화면을 분할하기 위한 거고 각각의 하나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그 화면 분할된 요소가 독립적인 것처럼 동작하게 그렇게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요.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같은 거라서 라이프 사이클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뷰의 특성을 같이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샘플 프로젝트에 샘플 프래그먼트 al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샘플 프래그먼트 honey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프로젝트가 결국엔 똑같은 프로젝트예요. 자, 근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자, 샘플 프래그먼트 honey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허니콤 버전 이후부터 프래그먼트가 지원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니콤 이후 버전을 플랫폼으로 선택했을 때는 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2 버전이라든가 2.3.3이라든가 이런 이전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프래그먼트가 지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실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2.2나 2.3.3에서도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게 일종의 라이브러리처럼 추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OS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버추얼하게 실제 OS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샘플 프래그먼트 all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0.3 같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의 플랫폼을 지정을 하시면 샘플 프래그먼트 허니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이게 랜드스케이프로 돌린 겁니다. 그죠? 컨트롤 F11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리스트 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 뷰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는 뭐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겠죠. 어쨌든 왼쪽 영역은 리스트 뷰가 들어가는 영역이고 오른쪽에는 이미지 뷰하고 텍스트 뷰가 들어가는 이미지를 보기 위한 영역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프래그먼트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왼쪽에 요 부분이 하나의 프래그먼트, 오른쪽에 요 부분이 하나의 프래그먼트인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프래그먼트를 안 쓰고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이 레이아웃이 있으면 레이아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쓰던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던 왼편에 리스트 뷰를 추가를 하고 오른편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을 놓고 거기에 텍스트 뷰하고 이미지 뷰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좀 더 구조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얘가 동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걸 실행해서 드림 퍼스트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뭐야? 드림 세컨드 두 번째 이미지가 뭐야? 세 번째 이미지는 이걸 누를 때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리스트 뷰에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 같은 거를 설정하고 하나의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프래그먼트로 바꾸면 코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장점은 코드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코드가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근데 코드가 많아지지만 필요한 부분, 자, 왼편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는 다 왼쪽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로 보낼 수 있고 오른편에 해당하는 코드는 전부 다 오른편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코드로 구성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자, 메인 액티비티가 뭔가 있겠죠, 그죠? 자, 매니페스트를 처음 열어봤어요. 매니페스트를 열어보니까 메인 액티비티가 있네요. 자, 샘플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메인 액티비티고요. 액티비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샘플 뷰어 액티비티가 있네요. 아, 샘플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메인 액티비티라면 이걸 먼저 열어봐야겠네요. 자, 먼저 열어보니까 main.xml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드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아, 이거는 액티비티 안에서 on list item selected라고 해서 이게 리스트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뭔가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main.xml로 가보는데요. 자, main.xml이 레이아웃 밑에 있는 main.xml이 아니라 레이아웃 랜드라고 해서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main.xml이 있어요. 자, 요거를 처음에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레이아웃 XML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코드를 보게 됩니다. 뭐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이건 익숙하겠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이 여기 꺽쇠 표시가 있고 요 태그죠, 그죠? 녹색으로 된 요 꺽쇠 표시 태그가 있으면 여기에는 뷰가 들어가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만든 뷰라고 하면 뷰를 상속해서 기존의 뷰를 상속해서 직접 만든 뷰라고 하면 패키지 이름부터 들어간 그런 뷰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프래그먼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프래그먼트. 우리가 버튼 같은 뷰는 그냥 버튼이라고 해서 뷰라는 이름이 아니라 버튼이라고 하는 그 뷰 자체의 이름인데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 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뷰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똑같이? 그러면 실제 프래그먼트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해서 네임 속성에다가 실제 프래그먼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field parent인데 horizontal로 돼 있어요. 그죠?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width 값이 0이에요. 아, 이거는 처음에는 크기 값을 지정하지 않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weight로 돼 있네요. 아하. 25 대 75, 얘가 25%, 얘가 75%. 그죠? 왼편에 25%를 얘로 채우고 오른편에 75%를 얘로 채워라 라고 해서 weight 값으로 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왼편의 리스트 뷰, 오른편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뷰가 보이는 것처럼 얘를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샘플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왼편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 뷰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오른편에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id 값은 이미지 리스트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뷰어 프래그먼트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면 그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 태그가 나왔을 때 이제 생소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가 실제 뷰 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 속성에 있는 게 실제 그 해당하는 클래스를 얘기한다. 그죠? 그 객체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샘플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샘플 뷰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길 먼저 가보죠. 샘플 리스트 프래그먼트, 뷰어 프래그먼트 있는데 리스트 프래그먼트 먼저 가볼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 프래그먼트 코드의 양을 줄이려고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샘플 리스트 프래그먼트를 extend해서 일반 프래그먼트를 상속한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 중에서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리스트를 보여줄 때 여러분이 액티비티가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얘도 리스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리스트만 그 전체, 이 영역 전체에 채워주는 용도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 보니까 좀 또 생소해요. 그죠? 아하, 이게 뭐 계속 생소하군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on activity creat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 activity created.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이 프래그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가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전체가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프래그먼트 들어있는 거니까 이 프래그먼트는 이 화면을 나타내는 요 메인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에 메모리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onCreate가 호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onCreate가 호출되는 시점에 프래그먼트 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onActivityCreated가 호출이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액티비티에서 onCreate 안에 들어있던 코드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리스트뷰와 관련된 onCreate 안에 들어있던 리스트뷰와 관련된 코드가 이쪽으로 결국엔 옮겨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t list adapter라고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게 리스트를 나타내는 그런 리스트 액티비티 같은 그런 리스트 프래그먼트니까요. 거기에다가 어댑터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를 여기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뷰에서 이미 안드로이드 OS API에 포함되어 있는 구글 개발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가장 단순한 리스트 뷰 형태로 어댑터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잠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선택 위젯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리스트 뷰의 아이템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 타이틀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리소스에 이미지 타이틀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여기에 strings.xml로 가보시면 string array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이미지 타이틀스 있죠. 그죠? 그래서 dream first, dream second, dream third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리스트의 요 글자가 되겠죠. 그죠? 요 글자들을 이용해서 리스트 뷰를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자, 기존에 액티비티에서 onCreate 안에 들어있던 코드 중에서 우리가 프래그먼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 프래그먼트에 해당하는 거는
on activity created라고 하는 프래그먼트 안으로 옮겨주고, 그죠?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원래 액티비티의 이 메인 액티비티의 on create 안의 코드 중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건 이쪽으로 옮겨주겠네요. 그죠? 아하, 그게 on activity created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 attach라고 있어요. on attach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프래그먼트들이 만들어질 때 프래그먼트가 결국엔 액티비티에 가서 붙겠죠? 자, 요 과정은 여러분이 액티비티 안에 뷰를 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상태값,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자, 프래그먼트나 뷰가 액티비티에 가서 붙을 때, 그때 on attach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코드 안에 정의를 해놓으면, 필요한 코드를 정의해놓으면 이 메소드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요거네요. 그죠? 아하, 우리가 액티비티에, on create에 있던 것 중에서 이 프래그먼트에 해당하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눌려졌을 때 어떻게 돼 있나요? 아하, 여기 보니까 on list item click이라고 해서 지금 이 리스트 뷰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선택이 됐을 때 보니까 뭐예요? selected listener의 on list item selected를 다시 호출해 주네요. 그리고 list item selected listener를 설정을 어딘가에서 해주겠죠, 그죠? 네, 설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해준 쪽으로 다시 이 이벤트를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인 쪽으로 가보면 메인 쪽으로 보면 여기 있는 list item selected listener라고 해서 자 지금 요 메소드를 정의를 해놨는데 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인 쪽으로 이걸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이벤트 처리를 다시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 리스트 뷰의 하나의 아이템이 선택이 됐을 때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호출되는 걸 보니까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get fragment manager라고 하면 지금 프래그먼트를 처리할 때 매니저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find view by id 대신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find fragment by id가 있네요. 조금 익숙하죠? find view by id가 익숙하니까 find fragment by id도 비슷한 방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소스에서 우리가 정의한 이미지 뷰어 프래그먼트 어디 있어요? 메인에 이미 정의되어 있었죠, 그죠? 우리가 main.xml에다가 레이아웃 xml에다가 뷰를 정의해놓고 그거를 find view by id 찾을 수 있는 것처럼 main.xml에 정의된 프래그먼트는 find fragment by id로 찾을 수 있다, 그죠? 파라미터로는 id를 넘겨주면 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오른쪽에 추가한 자, 요 영역이죠, 그죠? 오른쪽에 추가한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지 뷰어 프래그먼트가 여기 있는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자,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널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널이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널일 경우에는 새로 화면을 띄우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지 뷰어의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이미지만 싹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지 뷰어가 뭐예요? 샘플 뷰어 프래그먼트인데 거기에 업데이트. 그냥 제가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겁니다. 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오른편에 만들어지는 샘플 뷰어 프래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업데이트를 미리 정의를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주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프래그먼트 안에는 텍스트 뷰 하나하고 이미지 뷰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 뷰에 들어가는 리소스 정보를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 값은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정의를 해놨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편에 있는 리스트 뷰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있는 프래그먼트 객체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메소드를 호출해서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죠? 여기는 보면
아까 이쪽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봤던 건 on activity created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쪽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뭐죠? get view라고 해서 이 부분을 on activity created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거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업데이트해서 바로 참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on activity created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on activity created가 여기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는 여러분이 main activity만 갖고 있을 때, 프래그먼트를 안 썼을 때 메인 액티비티의 onCreate 안에 있던 코드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on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onCreate view라고 하는 데서 보니까 inflation을 했네요, 그렇죠? 아하, 이거는 inflation 뭐예요? 우리가 프래그먼트에다 대고 어떻게 보면 그 XML 레이아웃을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sample viewer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sample viewer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on create view라고 해서 뷰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Connectivity Created에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줬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자, 지금 요거는 어쨌든 지금 다시 코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뭐 직접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가 뷰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 프래그먼트를 생각했잖아요. 그죠? 뷰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뷰 안에서 그 텍스트 뷰와 이미지 뷰 두 개가 추가가 됐었죠. 그러면 뷰에서 직접 그 XML 레이아웃의 정보를 인플레이션 할 때는 인플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뷰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onCreate view라고 해서 인플레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이 봤고요. 자, 지금 본 게 이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태그를 추가할 때,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뷰를 일반적으로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을 겁니다. 태그 이름 자체가 뷰가 됐을 거예요. 근데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객체가 요 태그가 프래그먼트 객체가 아니고 그냥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항상 이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 프래그먼트 객체는 네임 속성에 추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코드는 아까 잘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프래그먼트의 수명주기 상태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의 성격도 동일하게 갖는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쓰는 장점은 뭐라고 했어요?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처럼 속성을 가지면서 얘를 독립적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니까 프래그먼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가 onCreate, 액티비티가 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는 onActivity created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onCreate view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프래그먼트와 관련되는 뷰 계층을 만들어서 리턴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와 관련되는 그 프래그먼트를 위한 XML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그때 onCreate view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onStart하고 onResum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액티비티 쪽에 얘기가 되네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그때 프래그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주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액티비티하고 상당히 유사하네요. 그죠? 액티비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 액티비티처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게 프래그먼트이지만 결국에는 액티비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뷰의 성격도 동일하게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그런 형태의 코드, 약간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각각의 영역을 분리해서 자, 왼쪽에 리스트 뷰, 오른쪽에 이미지 뷰 하고 텍스트 뷰 이렇게 있었지만 왼쪽에 리스트 뷰도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프래그먼트 안에.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래그먼트 안에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할 때는 아주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일을 보는데 메일의 리스트는 왼쪽에 보이고 리스트 중에 하나를 딱 눌렀을 때 오른쪽에 메일의 상세 내용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리스트 뷰를 눌렀을 때만 오른쪽에 프래그먼트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 프래그먼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래그먼트에 대한 거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자, 프래그먼트에 대한 거는 설명만 쭉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리스트 뷰가 리스트 프래그먼트나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됐죠. 그죠? 우리가 리스트 액티비티를 써서 리스트 뷰만 딱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실무 앱을 만들 때는 왼쪽 프래그먼트, 오른쪽 프래그먼트 전부 다 하나씩만 들어가는 경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아까 리스트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일반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프래그먼트면 그 프래그먼트를 위한 XML 레이아웃이 있을 것이고 그 XML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 해서 쓰면 되죠. 그죠? 그게 어디에요? 프래그먼트 안에 onCreateView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처리하면 돼요. 이벤트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프래그먼트 간에 왼쪽에 리스트 뷰를 눌렀을 때, 리스트 뷰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프래그먼트를, 자, 왼쪽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프래그먼트를 찾아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find view by id가 아니라 find fragment id by id로 해서 오른편 프래그먼트를 찾아서 필요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메소드 호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프래그먼트 사용 예제고요. 여러분이 실무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프래그먼트를 위한 인플레이션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레이아웃과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하나의 뷰를 만들 때 리스트 뷰의 각 아이템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직접 해줬잖아요. 네,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 프래그먼트가 100% 다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임 속성 안에 실제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따라가 보면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프래그먼트 코드는 액티비티처럼 상태 메소드가 있어서 원래 프래그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액티비티에서 상태 그죠? 수명 주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태 메소드, 자동으로 호출되는 상태 메소드가 프래그먼트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앱 위젯,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이브 배경 화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